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주력은 적중을 했죠.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어제 다폴도 1, 2순위를 묶어서 이제 그나마 가장 좋은 썬더랜드랑 같이 묶어서 데려갔었는데 갈라타가 3대1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겼다. 역시 디나모 키예프가 아무리 득점력이 없어도 갈라타의 실점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오버로만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엔 어제 언오버도 못 가고, 왜냐면 어제 오버들이 다 3.5였잖아요. 갈라타 그리고 뭐 슈투트 그리고 또 어디 있었지, 바르샤 뭐 그리고 PSV 그리고 언더는 이제 미들즈브로 하고 리버풀 봤는데 어제 언오버 봤던 건 다 적중했습니다. 다만 이제 곧 7경기를 다 못 가더라도 최소한 뭐 3, 4경기 정도는 묶어서 갔어야 했는데 못 갔다. 물론 카트에 담아둔 게 있긴 합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4경기 9.3배더라고요. 그게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그 6경기 중에 뭐가 빠졌냐면 그 슈투트 오버랑 그리고 갈라타 오버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갔어도 9.3배, 예, 상당히 배당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 이제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아쉽게 이제 더 느껴지는 건데, 이게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언어보 뭐 못 간 거 그렇다 쳐, 뭐 AT가 이제 막판에 뭐 골 먹혀서 무승부도 뭐 못한 것도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갈라타가 못 이긴 건 너무 아쉽다. 왜냐, 거기에 이제 다폴 고배당 30배짜리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공개했던 다폴도 제가 7개 경기했는데 3개 맞았더라고요. 유벤무, 옥스퍼드랑 썬더랜드가 이제 옥스퍼드는 승까지 본다 했죠. 역전승하고 썬더랜드도 이겨줬고 이제 모나코, 스완지, 뭐 AT, 볼로냐 다 한 골 차로 뭐 이기거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될 듯 될 듯 다폴 고배당이 좀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오늘은 어제보다 경기가 적긴 하지만 그 A매치인가 뭐 미국 경기는 좀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시간대도 아침이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해서 14경기 분석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4연속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흐름 타고 내일 이제 유로파 경기가, 아마 유로파 경기가 지금 보니까 17경기인가? 16경기. 그래서 거의 어제랑 거의 살짝 비슷? 그래서 내일은 한번 다시 고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괜찮은 거 있으면 노려보고요. 해서 미국 경기는 아침 9시기 때문에 뭐 NBA랑 묶어갈 거 아니면 건너뛰는 게 맞다고 보고 친선 경기라서. 자, 그러면 오늘도 유로파 지금 보니까 베식타스하고 빌바오 요거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머지는 어제처럼 뭐 챔스랑 그리고 챔피언십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베식타스하고 빌바오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식타스가 지금 리그에서 지금 5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유로파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연패, 2승 3패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다고까지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빌바오가 5승 1무로 무패입니다.
베식타스는 승점이 6점이라 24위 가능성이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빌바오도 뭐 웬만하면 8위 안에 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여지고 일단 수비 쪽에 뭐 몇 명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거의 결장자가 없어요 베식타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라치오에 있던 임모빌레가 여기 있죠. 팀 내 10골로 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이안 산케트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셀타비고전도 이기고 그래서 오사수나 컵대회는 지긴 했지만 여전히 원정의 최근 지로나 원정이 10월 초니까 3개월 넘게 지금 원정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로파에서도 무패고 아마 첫 경기 비기고 지금 5연승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흐름이 빌바오입니다. 빌바오. 아무리 베식타스 홈이라도. 그리고 실점도 워낙 적기 때문에 물론 루도고레치한테 한 골 먹히고 하긴 했는데 원정에서 그래도 빌바오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빌바오 승무로 봅니다. 이 경기. 빌바오 승무로 보되 어느 오버는 글쎄요. 이게 베식타스가 오버가 조금 많기 때문에 빌바오가 그래도 실점률을 생각하면은 뭐 이게 무승부 나올 것 같으면 오버를 보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더를 보자니 조금 애매하고 배당이 높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는 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아시다시피 갈라타도 첫 경기였죠. 승마엔 봤다가 오버도 봤는데 결국엔 승마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아쉽게 됐는데 요거는 언오버는 확실히 좀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빌바오 승무 사이드에서만 좀 선택을 해야 될 뿐이지 뭐 크게 좋아 보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승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라이프치히하고 스포르팅 이거는 승무패 분석할 때 분석했던 것 같은데 스포르팅도 지금 보니까 19위거든요. 승점이 10점이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6전 전패라서 사실 이겨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볼로냐가 이제 그 어디지 도르트문트 를 잡았듯이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꼭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홈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이제 보험 원정에서 그 3실점을 하긴 했는데 홈에서는 어찌저찌 됐든 그래도 나름 원정보다는 승률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챔스의 이제 최근 성적을 보면은 뭐 한 번도 이기지 못했을 뿐더러 홈에서도 이제 에스턴한테 3실점 하는 거 물론 근데 상대가 인테르 원정 뭐 홈에서 리버풀에서 좀 강팀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이 훨씬 더 득실도 조금씩 더 좋고 그리고 뭐 감독이 떠나가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요 경기는 이 동기부여로 보면 스포르팅을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어제 볼로냐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경기 결과를 보면서 뭐 무조건 동기부여만 갖고 접근하기엔 또 애매하다. 그래도 홈의 그 이점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스포르팅도 예전에 맨시티 4대1 이길 때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아스날한테 5실점도 했고 어제 유벤이랑 비긴 이제 브리에한테도 1대2로 지고 해서 라이프치히도 뭐 전패긴 하지만 1승 정도는 해야 체면을 세울 테니까 뭐 슈투트그라츠 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물론 다음 경기가 레버쿠젠 경기가 있긴 합니다. 요거 중요하죠. 왜냐면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 봤는데 이 레버쿠젠이 어쨌든 순위가 2위고 라이프치히도 5위라서
승점이 10점 차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더 높은 순위로 가려면 라이프치 입장에서도 레버쿠젠 경기를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6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다 이겨도 24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경기를 버릴 것인가. 어제 볼로냐는 그래도 승점이 2점이었기 때문에 이기면은 뭐 5점에 뭐 마지막 경기 이기면은 지금 맨시티가 8점이니까 그래도 힘들 텐데 아예 가능성이 없죠. 라이프치히는 승점이 0점이라서. 그래서 라이프치히 가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이게 진짜 던질 수도 있다 보거든요. 다음 레버쿠젠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요새 라이프치히가 실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스포르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승점이 10점이고. 그리고 좀만 더 하면 얘네는 8위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왜냐? 에스턴 빌라가 7경기에서 13점이라서 지금 8위인데 13점, 12점, 11점인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3점, 12점. 그래서 스포르팅은 이기면 괜찮을 것 같다. 왜냐?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는 요거는 무승부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갔던 어제 그 보면은 이미 저는 일단은 모나코 틀렸고 그리고 AT도 틀렸고 지금 2개 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볼로냐도 무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이게 또 승부식하고 승무패의 느낌은 다른 좀 느낌이라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스포르팅 승무 사이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스포르팅이 최근에 이제 득점이나 실점했던 그 흐름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6전 전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골을 좀 넣었다는 거 그리고 홈이라는 점을 하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건 오버입니다. 오버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스포르팅 승무 무는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스포르팅도 요새 막 그렇게 뭐 흐름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일단은 주전키퍼를 휴식을 줬고 수비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근데 뭐 교체를 뭐 나중에 쓸지 뭐 처음부터 주전을 내보낼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부상이 수비 쪽 한 명 빼고는 거의 없긴 합니다.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제 22골을 넣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넣고 있긴 합니다. 요케레스가. 그래서 승무를 좀 더 본다. 라이프치히는 다음 일정이 이제 뭐 빡빡하지 않고 뭐 한 일주일 뒤에 열리거나 상대가 좀 약팀이었다면은 뭐 완전 무승부만 보겠는데 어제 그래서 무승부를 봤던 건데 뭐 다시 보니까 라이프치히 레버쿠젠전을 더 신경 쓸 것 같긴 해요.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지만 마지막 경기도 아니고 슈투트그라치 이기면 되니까 해서 스포르팅 승무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1순위에요. 오버가. 자 그렇게 보고 샤흐타르하고 이제 브레스트 경기 요 경기도 어쨌든 이게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독일 어느 경기장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샤흐타르도 성적이 뭐 아시겠지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승점 4점이에요. 그에 반면에 이제 브레스트는 13점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샤흐타르는 또 지난번에 퇴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PSV전 퇴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비 쪽에 퇴장이 표시되어 있고 공격에 한 명도 이적이 되어 있긴 합니다. 표시가. 그리고 브레스트 쪽은 미드필더에 이제 한 명 부상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고 수비 쪽도 부상이 당한 지 한 뭐 대여섯 경기 된 것 같고 경고 누적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선수로 빠지는 걸로 보면 브레스트가 좀 더 손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중립이다 보니까 브레스트가 요새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무가 별로 없습니다. 얘네 특징이 패턴이 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리그에서 보면은 연승 중이고 컵대회 포함 3연승 중이긴 한데
특히 원정에서 패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뭐 샤흐타르도 중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챔스 성적만 놓고 보면은 바르샤한테 진 거 빼고는 아마 최근에 아마 그게 유일한 패배일 겁니다. 뭐 짤지 원정에서도 4대 0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은근히 챔스 성적이 좋아요. PSV 잡고 레버쿠젠이랑 비기고. 그래서 바르샤전 빼면은 완벽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래 어제 무승부 봤었는데 브레스트 승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중립의 상황이고, 물론 샤흐타르가 이제 무승부를 봤던 이유는 PSV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기다 3대 2로 진 적이 있거든요. 퇴장 이후에. 그리고 그전 경기들을 보면 아스날도 1실점밖에 안 했었고, 영보이즈 잡고, 뮌헨도 전반에는 1대 2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을 좀 더 보는 겁니다. 상대가 브레스트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스포르팅도 그렇고 브레스트 경기도 그렇고. 어쨌든 어제 완전히 무승부만 봤다가 승까지 좀 같이 조금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언오버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챔스만 놓고 보면은 사실 브레스트 쪽은 약간 반반이고 샤흐타르가 오버가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언오버 가린다면 오버? 굳이 본다면? 근데 무보는 입장에서는 2대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오버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빼도록 할게요. 라이프치히는 워낙 이제 실점도 좀 할 때는 하기 때문에 오버를 봤던 건데, 이게 중립이다 보니까 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즈하고 노리치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즈가 성적이 상당히 좋죠. 지금 셰필드가 아마 어제 이겨서 그 순위가 이제 또 바뀐 것 같은데, 이기면 오늘 다시 1위로 갑니다. 리즈. 그리고 득실도 더 좋고, 특히 리즈가 홈에서 성적이 1위입니다. 11승 2무 1패. 그리고 노리치도 홈에선 좋죠. 6승 5무 2패로.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패가 좀 많다. 3승 4무 7패에서 홈하고 원정 차이가 좀 있고, 일단 리즈의 결장 부분은 이제 공격에 두 번째로 골이 많은 선수, 얘가 누구냐면 아론슨, 브랜든 아론슨. 발목 부상 의심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 얘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 의심으로 떠 있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수비 쪽에 완전 부상 한 명,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노리치 쪽이 문제죠. 지금 팀 내에 가장 이제 주 공격수인 보르아 사인즈가 이제 정지로 못 나오는 상태고, 팀 내 15골입니다. 그리고 뭐 미드필더 쪽에 은근히 부상자가 은근히 좀 많다.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데 이거 한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리즈도 없는 건 아닌데, 노리치가 완전 결장이 많기 때문에 노리치가 좀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성에서 최근 3승 2무로 진 적이 없어요. 특히 홈에서도 3연승 중이고, 대체적으로 상성은 리즈가 강합니다. 노리치 상대로. 그리고 최근 리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홈에서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최근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지난번 셰필드 웬즈도 3대 0으로 이겼고, 아마 되게 연승하다가 블랙본한테 한번 제동 걸리고 다시 또 지금 컵 대회부터 연승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홈 원정 포함해서는 지금 10경기 무패입니다. 7승 3무. 중간에 한번 블랙본 원정에서 지고 했지. 최근 20경기 중에 딱 2번밖에 안 졌어요. 원정. 거의 홈은 극강이라 보시면 됩니다. 리즈 같은 경우.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잘하는 팀인데, 뭐 지난번 브라이튼은 일부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최근에 홈에서 좀 불안해요. 번니한테도 역전 당했죠. 뭐 번니가 잘하긴 하지만. 그리고 퀸즈파크한테 선제골 내주고 거의 막판에 비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코번트리도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고, 그래서 뭔가 아주 리드하는 경기를 생각보다 많이 못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2번밖에 안 졌으니까.
근데 이제 홈에 비해 원정은 많이 안 좋다. 예. 썬더랜드전도 역전패 당하고 뭐 최근에 이긴 게 루턴타운전이긴 한데 결국엔 셰필드가 그때 제가 알기론 셰필드에 걔가 있나? 조시마자가 셰필드는 아니지. 구스타보 해머였나? 아무튼 그때 뭔가 결장 부분들이 좀 많았던 그런 상황에서 어, 그때 셰필드한테 졌거든요. 노리치가 해볼만 했는데. 뭐 컵대회 제외하면 리그는 어쨌든 4경기 무패였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지금의 리즈라면은 절대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리즈 승 보고 마인을 볼 거냐. 왜냐면 노리치가 원정에서 마인으로 졌던 경기가 뭐 그렇다고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셰필드, 그 전에 이제 퀸즈파크한테 3대0, 셰필드 웬즈한테도 지고. 근데 리즈가 이제 홈에서의 득점력을 보면은 FA컵 제외하고 리그 3골, 4골 거의 대부분 멀티골 이상 넣었거든요. 한 골 넣은 경기가 최근에 블랙번밖에 없긴 합니다. 이러면 2골 넣는다는 가정하에 뭐 노리치가 한 골 넣어주면 5번 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리치가 원정에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무득점 경기도 몇 번 있고 그래서 또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 가기 좀 빡세다. 그래서 전 차라리 1마인 한번 노려볼까. 2마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리즈의 홈 지금 33골에 7실점이면 이게 언더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2대0 2대0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 블랙번전 빼면은 거의 실점도 잘 안 하긴 했고.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승의 마인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포츠머스하고 스토크 가도록 할게요. 자, 포츠머스가 일단은 뭐 스토크도 순위가 안 좋긴 한데 포츠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등권. 근데 스토크랑 2점 차라 사실 뭐 순위 차이는 4단계이긴 하지만 뭐 별 차이는 없죠. 한 경기에 뒤집어지니까. 다만 이제 유리한 건 한 경기 덜 치룬 점이라는 점 때문에 스토크가 한 경기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츠머스가 지금 밑에 하위권 팀 중에 경기 수가 제일 적긴 해요. 26경기. 뭐 많은 데는 28경기까지 했기 때문에. 해서 일단 포츠머스는 득점력이 스토크보다 좋습니다. 다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스토크가 더 낫다. 왜냐 실점이 더 10골 이상 많거든요. 근데 득점은 10골 이상 많진 않아요. 그리고 포츠머스가 그나마 원정에 비해 홈에서 승점을 많이 챙겨갑니다. 5승 4무 3패. 의외로 홈에서 많이 안 졌고 뭐 스토크도 홈이 이제 원정보다는 좋긴 한데 일단은 홈에서 얼마나 해줄지 포츠머스가 결장자가 크게 없어요. 공격에 못 나오는 선수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오히려 스토크 쪽이 수비 쪽 부상 그나마 최근 그리고 여전히 밀리언 마누프가 이제 공격 쪽에 부상이고 얘네도 그거 빼면은 다 장기 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얼추 비슷하지 않나 요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전적이 한 경기밖에 없긴 해요. 스토크 홈에서 6실점 한 거 포츠머스가 1대6으로 졌죠. 나머지는 경기들이 오래돼서 그냥 건너뛰고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포츠머스의 장점 원정 5연패 퀸즈파크전 이후에 아직도 지금 몇 경기야 이게 원정 6연패구나 6연패에 10경기째 승리가 없네 2무 8패 근데 홈에서는 6경기 무패입니다 5승 1무 완전 반대죠 지금 지난번 미들즈브로전도 선제골 내줬지만 역전을 했고 미들즈브로가 요새 나름 괜찮다 보는데 역전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어거지로 이겼냐 하기에는 홈에서 골을 너무 많이 넣었다. 프레스턴 3골, 브리스톨 3골, 코번트리 스완지 4골씩. 그래서 홈이면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포츠머스의 지금 흐름이라면. 왜냐면 스토크가 아까 홈보다 원정이 안 좋다 했잖아요.
얘네도 블랙 번전 이후에 지금 2달 반 정도 돼가는데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4무 3패. 3연속 무승부긴 해요. 뭐 번니, 그리고 뭐 플리머스, 썬더랜드, 브로미치. 그래서 쉽지 않은 팀들입니다. 번니도 그렇고, 그리고 홈에서는 썬더랜드도 잡고. 그래서 최근 1승 4무긴 해요. 그 오랜만에 이긴 이후에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연승이나 뭐 이런 뭐 연승을 떠나서 승리가 많은 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그래도 요거는 뭐 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포츠머스의 홈에서의 그 최근 페이스라면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미들즈브로도 결국엔 역전을 했던 경기고, 뭐 스완지 코번트리 뭐 다득점한 거 알겠지만, 스토크가 어쨌든 최근 브로미치 썬더랜드 뭐 번리 강팀 상대로 안 졌다는 점은 높게 봅니다. 그래서 포츠머스의 워낙 그 홈의 흐름 때문에 승을 좀 더 보는 거지, 이거는 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스포르팅 브레스트랑 고민을 해서 뭐 승으로 갈지 무로 갈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장자 부분도 얼추 비슷하고 해서 한 경기에 승점이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승 보이는 거를 무가면 반대로 뭐 승패로 갈리든가, 또 승무 보는 거 승가면 또 무가 나오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토크가 이기면 뭐 답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홈팀 사이드로 좀 더 봅니다. 그 이유는 스토크가 많은 골을 넣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득점 이상 최근에 한 적이 근래엔 없어요. 마지막이 카디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에 자주 있느냐? 최근엔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득점력의 문제. 그래서 언더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포츠머스는 오버가 많다 보니까 언오버로 접근하기도 좀 애매하고, 일단은 승을 체크하고 무로 갈지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느립니다. 어제는 와서 금방 끝내고 갔어요. 아마 한 40분 안으로 끝냈던 것 같은데 거의. 오늘은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본 거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어제 승무패. 그래서 어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온 거고,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셰필드 웬즈하고 브리스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셰필드 웬즈가 홈에서 브리스톨 상대로 근한 10년 동안 진 적은 없긴 하거든요. 그전엔 좀 많이 졌는데, 그래서 최근 기세로 봤을 땐 셰필드 웬즈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승점이 같습니다. 37점. 그리고 득실은 브리스톨이 플러스라 살짝 우세긴 하지만 뭐 아주 뭐 심각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왜냐면 셰필드 웬즈가 득점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실점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건데, 일단 셰필드 웬즈나 브리스톨이나 홈에선 웬만하면 합니다. 근데 브리스톨이 확실히 원정이 홈보다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오늘 원정이죠. 그리고 셰필드는 홈이나 원정이나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좀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일단 결장 부분은 이제 뭐 수비 쪽은 장기 부상이라 두 명이 일단 빠지긴 하는데, 이 공격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명이 있다. 마이클 스미스.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긴 하거든요. 5골에 4어시. 근데 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교체로 많이 뛰는 선수 같아요. 평균 시간이 40분이면. 자 그리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나마 있는 게 수비 쪽에 햄스트링 부상 의심인데 회복을 한지 모르겠어요. 수비수 한 명이. 그래서 결장 부분은 브리스톨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쨌든 상승해서 셰필드 웬즈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최근에 분위기가 브리스톨이 더 좋아야 되긴 하거든요. 일단 셰필드 웬즈 지난번 리즈전 지긴 했지만 홈에서는 3경기 무패 중, 스토크, 더비카운, 미럴 다 이제 멀티골 이상 넣었고, 그 전에 뭐 노리치도 잡았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미들즈브로가 보였던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제일 패턴 잡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들즈브로 뭐 그 챔피언십 작년 시즌인가 뭐 얘기를 작년 시즌이었나 그 원래 그 초반이었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연패를 하거나 아니면 원정에서 너무 못해도 뭐 아까 포츠머스처럼 홈에서 잘한다던가 이런 특징이 보이면 좋거든요. 근데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셰필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제가 볼 때는 미들즈브로의 약간 상위 호환급. 그때 미들즈브로는 승리가 많이 없었고 뭔가 뭐 지는 경기가 좀 더 많았던 걸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의 셰필드는 그때 미들즈브로의 느낌보다는 좋긴 해요. 왜냐면 이기는 경기들이 지금 보면 꽤 되거든요. 연승도 몇 번씩 하고 패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최근 20경기 중에 졌던 경기 보면은 한 6경기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은 거의 잘 안 진다는 얘긴데 뭐 홈에서 뭐 극강으로 뭐 4연승 5연승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정 성적이 조금 좋을라 치다가 최근에 또 원정에서 못 이기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패턴 끄집어내자면 요새 좀 오버를 많이 한다. 그 정도 느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브리스톨이 얘네가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 얘네는 특징이 좀 있잖아요. 원정에서 못하고 홈에서 잘하고. 그래서 최근 원정 보면은 뭐 홈에서는 3연승도 했었고 5경기 무패도 했었는데 사실 리그로만 보면은 5경기 무패긴 해요. 울버햄튼 진 거는 FA컵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에서는 노리치전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6경기 몇이야 이게 2무 4패인가? 그리고 득점력 보면은 많은 득점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버 가기도 살짝 애매하다. 왜냐면 무득점 경기들이 은근히 곳곳에 이제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셰필드 혼자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 경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느냐. 일단은 배당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무가기에는 브리스톨의 원정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셰필드 웬즈의 홈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얘기긴 한데 홈승 사이드로 갈 건지 지금 오버가 지금 2배거든요. 일부러 노려서 오버를 갈 건지 지금 그게 고민이 됩니다. 셰필드 승무 사이드로 보면서 승을 좀 더 볼지 아니다. 근데 가끔씩 셰필드도 최근에 오버가 많은 거지 원도도 은근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1대1 승부가 좀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고민됩니다. 해서 브리스톨의 원정에 그래도 득점력 생각하면 셰필드 승무로 볼게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고민 오늘은 승무 보는 게 많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이제 뭐 프렌이면 프렌 마엔이면 마엔 확실했거든요. 갈라타 때문에 말아먹긴 했지만 오늘은 승무에서 고민 좀 해야 된다. 빌바오부터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약간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라이프나 샤우타르는 어제 물을 받기 때문에 오늘 승이 추가된 거고 사실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건 리즈 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썬더랜드나 옥스퍼드가 좋아야 되긴 하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공개한 그 1800배 7개 중에 3개 맞았지만 결국엔 옥스퍼드하고 썬더랜드 그리고 가장 유력했던 무승부 불의의 무까지는 맞았는데 나머지가 다 한 끗 차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방 끝나고 다시 보기엔 안 남깁니다. 그거는 그 공개하는 거는 비공개로 돌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먹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있으신 분들만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보기에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답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어그로성을 끌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거면은 다른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게 BJ한테는 어찌 보면 득보단 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터지든 뭐 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제 여기에 완전히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1월 달까지만 이 페이스로 가고 2월부터는 그 후원 방식을 좀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방을 못 보시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혹시 몇 번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도전 미션을 제가 이제 예전 아프리카 수배도 문의를 했었거든요. 된대요. 이게 뭐 게임이나 이제 뭐 미션 받아서 이제 하는 그런 도전 미션인데 도전 미션으로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후원을. 그거를 이제 24시간으로 걸어 놔두면 방송이 꺼져도 그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든 거죠. 예전에 이제 후원 받을 때는 뭐 몇백 배 이상, 뭐 고배당 조합 몇 개, 뭐 무승부 조합 몇 개, 예를 들면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으면 너무 이제 정신없고 그러니까 그냥 후원 받는 거를 그냥 도전 미션으로 받는다. 요렇게 이제 한번 나중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요. 조합을 아직 안 짜긴 했는데 아마 오늘 승무가 많기 때문에 조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해봤자 1, 2순위 만약에 1, 2순위 간다고 치면은 무승부를 잡아야 이제 고배당을 갈 텐데 무승부를 못 잡으면은 요새는 경기수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한 3경기 정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그래도 이제 제가 요새 배당을 워낙 적게 가다 보니까 주력 라인들을 막 2경기씩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 2순위가 배당이 낮으면은 아마 중고 배당 라인 그래도 한 2조합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지금 생각하는 건 한 4조합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더 봐야 합니다. 언오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제가 그래서 어제 언오버를 못 갔거든요. 마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그 정도 간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조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만 가는데 농구도 안 가고 국내도 안 가는데 이것만 가는데 그냥 가능성 다 열어두고 소액으로라도 가는 게 전 이득이라고 봅니다. 결국엔 금액을 쪼개서 가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금액을 잘 쪼개셔야 됩니다. 어쨌든. 해서 1월 달까지만 이제 금방 마무리 지을게요. 1월 달까지만 그냥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5만 원 갈 거다. 그러면은 나 기존대로 5만 원 가고 두 조합 더 있다고 5만 원을 가는 게 아니고 그 5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으로 끊고 그 5천 원 2개를 이제 고배당 라인으로 이렇게 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물론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시면 그러면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저도 뭐 많이 갈 때 많이 가보고 뭐 적게 갈 땐 진짜 적게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게 뭐 누가 맞다, 뭐 요게 정답이다, 뭐 그건 없다고 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배당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런 거에 이제 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가 가는 게 맞다 싶으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자면 2월부터는 후원으로 한번 받아볼까 해요. 과연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지. 그래서 그 24시간 안에 이제 걸어 놔두면 자동으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적중을 하면 성공을 누르면 이제 저한테 그 후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고, 실패 누르면 다시 본인들한테 다시 되돌아가요. 그 24시간 그 안에 제가 이제 그 확인을 누를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을 다냐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그 정확히 조합을 주면 그 조합에 따른 그 배당으로만 나갔거든요. 누구는 뭐 고배당 주고, 누구는 뭐 주력 주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헷갈려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지금 주는 그냥 조합 그대로 똑같이 가는데 후원만 도전 미션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좀 줄이고, 제가 드린 조합 중에 그래도 뭐 주력이 됐든 아니면 뭐 무승부나 고배당이 됐든 적중되면 성공 누르는 걸로, 한 조합이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력, 중배당, 고배당 요런 라인으로 줄 거기 때문에 주력 적중하면 절대 손해보는 그런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주력급으로 주면은 다 배당이 적기 때문에 결국엔 손해보는 구조겠지만, 그거를 짤 겁니다. 그래서 설명까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월부터 도전 미션으로. 근데 이게 생방에서만 가능해요. 방송 끄면은 다시 보기에 후원 남길 수가 없어요. 도전 미션은 오로지 생방에서만. 그래서 1분 보더라도 생방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방 참여를 늘리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윈윈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전 미션으로 2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달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공지로 좀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요새 고민이 많았거든요. 자, 플리머스 번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합은 늦어도 9시 전까지는 갑니다. 지금 아마 8시 한 20분 정도면, 늦어도 8시 반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고, 아마 9시까지는 조합이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까지 갔고, 자, 그 다음 플리머스하고 번니 여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딱 오늘은 딱 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플리머스하고 번니인데 지금 플리머스가 아마 꼴찌일 거예요. 지금 플리머스가 24위, 실점도 가장 많고 득점도 최소 득점 팀입니다. 물론 공동이긴 하지만. 그리고 번니는 실점이 너무 적어요. 유일하게 챔피언십에서 한 자릿수 실점, 9실점. 득점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실점이 너무 적고, 그리고 얘네 홈에서 무패긴 하거든요, 번니. 근데 원정에서 성적이 1입니다. 셰필드랑 승점이 같은데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다만 아까 어디였냐, 포츠머스처럼 플리머스가 원정에서 진짜 약하거든요. 원정 유일하게 1승이 없는 팀입니다. 다만 홈에서 4승 6무 3패로 패배가 좀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좀 걸립니다. 하지만 번니 원정에 강하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수비 쪽에 부상 뭐 한두 명, 장기 부상자 빼면은 그냥 한 명 정도. 웬만하면 거의 장기 부상이네요, 플리머스는. 그리고 번니도 마찬가지고, 뭐 전력은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대 전적을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번니가 막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전적들도 오래돼서 사실 최근 전적 보면은 한 경기밖에 없긴 합니다. 번니가 홈에서 1대0으로 이긴 거. 그래서 뭐 전적은 크게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홈에서 좋다 했는데 요새 홈에서 못 이깁니다. 잘 안 질 뿐이지. 근데 지난번 퀸즈파크한테 지면서 4경기 만에 졌거든요. 근데 그 4경기 중 3경기도 다 비겼습니다. 그 제일 아쉬운 게 미들집으로 3대0으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긴 거. 그리고 최근에 뭐 4경기 무패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승이 FA컵 제외하면은 없어요. 최근에 이긴 적이. 포츠머스전이 11월 초니까 2개월하고도 거의 반이 지났죠.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길 때가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제 번니다.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는데 하필 만난 팀이 번니입니다. 그래서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 번니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졌던 적이 밀월 경기에 밀월. 최근 20경기 중에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밀월. 그것도 11월 초니까 2달 반이 됐죠, 얘네도. 무패 흐름이 워낙 좋고 최근에 썬더랜드랑 비기긴 했지만 실점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거의 안 나요. 본인들도 막 득점을 3득점, 4득점씩 못 하다 보니까 많아야 2득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한 골 넣어주면 이제 오버가 떴던 경우가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면 거의 언더입니다. 최근에 실점도 거의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플리머스가 홈 성적이 좋아도 최근에 퀸즈한테 진 것도 있고 번니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 공개죠. 번니 승. 보는데 이것도 승무를 볼까 하다가 번니 승을 보고 무승부가 염두에 둔다면 언더를 보는 게 더 맞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승무하면 지금 승무만 몇 개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승을 박아놓고 무가 걸린다 하면 언더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 번니의 실점 때문에. 뭐 그렇다고 플리머스가 홈에서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득점력이 살짝 좀 줄어든 거 생각하면은 번니 정도라면은 오히려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니 승 봅니다. 마엔까지 나올까 이게? 플리머스가 그래도 홈에서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없습니다. 근래엔. 원정은 많죠. 뭐 옥스퍼드부터 시작해서 코번트리,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브리스톨, 노리치. 근데 홈에서는 은근히 좀 비비거든요. 그래서 번니도 원정에서 뭐 경기들 보면은 뭐 미들즈브러 0대0 그리고 뭐 이겼던 경기들 마엔 경기도 있긴 하지만 뭔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핸디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러면 챔피언십이 끝났나요? 이러면은 이제 어제 분석을 거의 했던 경기들이라 금방금방 넘어갈 것 같네요. 일단은 어제 포함 안 됐던 경기가 이 레알 경기 같은데 레알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자, 레알이 순위가 22위입니다. 원래 챔스에서 강한 레알인데 레알답지 않은 성적이죠. 뭐 시스템이 바뀐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레알한테는 더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3승 3패. 근데 짤츠부르크 1승 5패. 득점도 3득점이고 실점도 더 많기 때문에 뭐 레알이 지금 경고 누적도 있고 뭐 카마빙가의 뭐 부상도 있고 뭐 근데 다 장기 부상 그런 거 빼면은 사실 거의 뭐 멤버로 보면은 아무리 짤츠부르크가 결장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해봤자 일정 부분 다음 뭐 바이돌리도 원정 가야 되는 부분인데 레알도 순위가 뭐 아주 상위권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승점 9점이에요, 9점. 근데 이제 에스턴 빌라하고의 승점이 이제 이 4점 차인데 7이거든요. 저 8이거든요. 에스턴 빌라가 7경기. 그래서 이기면 1점 차로 쫓아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8이 들면 다행인데 아니면 9위부터 24위까지 다시 경기를 해야 돼서 이거는 뭐 레알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지난번 라스팔마스 전도 있고 요새 뭐 은바페가 골을 잘 넣는 것 같던데 초반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짤츠부르크 입장에서는 뭐 페이노르트 이긴 게 그나마 운이 좋았다 보고 그 전 경기들 보면은 뭐 실점이 워낙 많아요. 홈에서도 이제 브레스트한테 4실점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이거는 이마인부터 시작합니다. 레알. 일반 승은 갈 이유가 없고 저는 어제 아탈란타가 이긴 거라든가 요럼으로 봤을 때 3마인까지 봅니다. 3마인. 2마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마인. 4.5마인은 5대0이라 사실 5점은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보는 그냥 건너뛸게요. 이게 3대0으로 끝나면서 언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2마인 3마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부러져도 가야죠 뭐. 레알이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하고 맨시티는 어제 제가 무를 봤던 경기거든요. 이거는 어제 라이프치히하고 샤타르하고는 다르게 다시 봐도 무밖에 안 보일 것 같아 이 경기는. 왜냐면 파리 지금 리그에서 무패죠. 그리고 뭐 리그 성적으로만 보면은 맨시티보다는 당연히 파리가 좋죠. 맨시티가 지금 6패나 했고 실점도 29실점이나 하고 있고. 근데 파리는 48득점에 16실점. 물론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맨시티 홈이 아니고 파리 홈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파리가 보여줬던 그 챔스에서의 성적 그런 거를 본다면은 파리를 갈 수 없긴 합니다. 뭐 파리나 맨시티나 승점이 1점 차이라서 둘 다 동기부여가 있고 파리는 득점이 적은 대신 실점이 적긴 하거든요. 지금 콜로무아니가 출전 의심이 돼서 그거 말고는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맨시티도 카이로커 이적 말고 제레미 도쿠의 부상 말고는 얘들도 특이사항은 크게 없고 그래서 지금 맨시티가 어쨌든 흐름을 탔거든요. 입스위치전 6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레스터, 웨스트햄, 뭐 솔퍼드 시티, 브랜드포드까지 한 골을 넣은 경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골은 그 에버턴전 1대1 연패 끊으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승 2무기 때문에 원정 흐름도 좋고 뭔가 예전 맨시티 느낌처럼 좀 가지 않나. 다만 이제 맨시티가 다음 경기가 첼시 경기라서 그거를 얼마나 신경 쓸지 모르겠는데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챔스도 여기서 놨다가는 큰일 나는 게 다음 홈이긴 하지만 불의의 상대거든요. 불의가 은근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홈이라도. 그래서 어떻게든 이 경기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파리도 홈입니다. 홈. 맨시티가 지금 유벤이랑 스포르팅 원정에서 연패를 했고 최근에 페노르트전도 3득점하다 3실점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맨시티가 흐름상은 더 좋긴 해요. 뭔가 느낌을 봤을 땐 파리가 그 리그왕 무패긴 하더라도 챔스 성적만 놓고 보면은 짤츠부르크 빼면은 사실 썩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홈인 걸 감안하고 최근에 짤츠부르크전은 결국엔 이겼고 미넨 원정도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맨시티의 흐름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뭐 솔직한 생각으로는 파리가 이기든 맨시티가 이기든 뭐가 이겨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뭐 맨시티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랭 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파리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파리 승부 사이드로 봐도 될 것 같고 저는 무 봅니다.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맨시티 프렌이 어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은 맨시티 막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닙니다. 흐름이 좋긴 한데 상대가 입스위치 그리고 뭐 솔퍼드 시티 뭐 레스터 아주 강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브랜드포드 정도? 웨스트햄이 원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직 모르겠다. 파리 정도면 걔네하고 비교할 때는 워낙 좀 차이가 있어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그냥 무 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언오버는 3.5라서 좀 애매해요. 이게 뭐 확실히 느낌이 안 온다. 어제 언오버 느낌 왔을 때 가야 되는데 다 물론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다 적중하고도 어느 거 하나 손대지 못했다. 어제 뭔가에 홀린 듯 마인하고 프렌만 보이더라고 어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갈라타 어제 얘기할 때 실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디나모 키예프가 골을 좀만 넣어줬어도 그 전에 걔네가 골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 골이 없는 디나모 키예프라서 홈승으로 가야겠다 하는 순간 이제 멸망했죠. 자 스파르타 프라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볼 때는 인테르 승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인테르 승밖에 안 보이더라고. 왜냐면 스파르타 프라가 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성적도 안 좋고 인테르는 13점으로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고 이제 딱 한 골 먹혔거든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 프라하가 공격 쪽에 뭐 부상 의심, 뭐 질병 표시, 뭐 미드필더 지금 이적이 있는 상황도 있고, 뭐 수비 쪽에도 막 있고 이제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같고, 그에 반해 인테르는 몇 명 없어요. 지금 하칸 칼 하노글루의 이제 부상, 걔 부상 빼면은 거의 뭐 장기 부상 또는 부상 의심 정도? 몇 명 안 돼요 또. 그래서 원정이긴 한데 인테르가 물론 이제 레체 원정을 떠나야 되긴 하지만 인테르도 지금 그 점수대 이제 좀 많이 있거든요. 이 13점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8위 유지하려면 이겨야 됩니다. 인테르가 AC 밀란한테 뭐 역전패 당한 거라든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챔스에서 레버쿠젠 지기 전까지는 실점이 없었고 또 최근에 나름 득점도 좀 하고 있어서 스파르타 프라가 이기기에는 좀 빡세요. 홈에서 뭐 AT한테도 6실점이나 했는데 이 정도면은 슈투트 비긴 게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테르 승부입니다. 요거 마인까지 볼게요. 1마인 원정이지만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2마인이나 이제 3.5 마인은 각자 알아서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4경기 남았죠. 아스널하고 디나모 자그레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스날 승부입니다. 어제랑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게 아마